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우리가 예전에 조금만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의 IT 기업들을 바라볼 때는 대부분 이제 휴대폰 사업부하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좀 눈여겨봤다면,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쪽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메모리 사업부가 요즘 그 메모리 가격도 좀 낮아진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언제쯤 이게 좋아질 것인가, 거기에다가 비메모리 사업은 또 언제부터 부각이 될 것인지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이분과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쁘실 텐데 저희 방송사에 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그 메모리 반도체부터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4월 메모리 D램 가격도 발표가 됐었는데 뭐 전월 대비 12% 넘게 하락했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기대를 갖고 있긴 하나, 어쨌든 메모리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이거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메모리 가격에 대한 업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은 뭐 일단 뭐 가장 큰 건 수요 자체에 문제가 있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PC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CPU가 공급이 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PC를 조립해야 될 그 수요 자체가 줄고, 그게 결국 PC D램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텔의 PC CPU에 대한 수급은 한 9월 말 정도에 좀 해소가 일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C D램 가격의 하락은 아마 3분기 이후부터는 가격 하락폭이 두 자릿수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4분기부터는 한 자릿수 하락을 갈 것 같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이제 인텔의 새로운 또 서버 CPU가 나올 때 얼마만큼 수요가 나오느냐인데, 저희가 뭐 선행 지표도 그렇고 그리고 동행 지표인 서버 회사들의 그 수요를 보더라도 대부분 이제 3분기에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만의 위인이라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를 공급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리고 에이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실적을 발표할 것 같은데, 어쨌든 서버의 그 수요 선행 지표를 체크해 보면 3분기 수요가 2분기보다는 두 자릿수 회복은 일단 현재로서는 확인이 되는데, 이게 10% 회복 가지고 과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를 놓고 보면 아직은 좀 숫자로서는 낮은 수준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4분기로 가면 갈수록 그 인텔의 신규 캐스케이 CPU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수요는 살아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D램 가격만 놓고 본다면 3분기까지는 뭐 서버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두 자릿수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겠지만 4분기부터는 한 자릿수 가격 하락으로 좀 가격 하락 속도가 좀 둔화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가격 하락은 있겠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좀 가격의 반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즉 가격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수출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요, 하락폭, 그러니까 D램의 가격 하락폭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락은 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실적은 언제쯤 좀 개선될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가격 하락 속도, 그 다음에 출하량, 그리고 원가 절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프라핏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3분기 정도. 근데 참고로 삼성하이닉스는 2분기에 이제 출하량 증가율을 좀 시장 예상보다 높게 어쨌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스러운 거고요. 다만 이제 3분기부터 이제 가격 하락 속도가 이제 10% 초반으로 떨어질 때 출하량이 10% 이상 증가하면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는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원가 절감이 어느 정도 공정 전환이 잘 되면 이익 기준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2분기까지 이익은 뭐 직전 분기보다 감소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3분기에는 좀 가격 하락이랑 그다음에 출하량 증가 요거를 종합해 보면 3분기부터는 소폭이나마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기업의 주식 가격을 보면은 사실 이게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비메모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사람들이 안고 있는 건지, 주가에 반영된 건지 참 많이 궁금하거든요. 비메모리 쪽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뭐 사실은 우리 비메모리에 대한 역사는 뭐 10년 전에도 계속 했던 얘기예요. 10년에도 계속 강화하자 했고, 그렇지만 메모리 위주로 가고 있는 건 어쩌죠. 그리고 또 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성장을 못한 건 아닙니다. 파운드리에서는 어쨌든 뭐 넘버 2로 올라섰고, 그다음에 기존의 AP든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든 드라이브 IC든 아니면 뭐 일부 또
니치 품목에서는 네네. 1등하는 품목들도 있기 때문에 뭐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그 최근에 발표랑 뭐 정부의 또 의지 이것 때문에 주가를 떠받는 건 아니고 물론 개별 종목은 비메모리 관련된 개별 종목들은 아마 주가의 모멘텀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는 전혀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강조한 게 뭐 올해 있는 게 아니고 10년 전에도 했던 얘기이고요. 그러니까요. 15년 전에도 했던 네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한 게 아니라 그만큼 각각의 이제 절대 강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메모리처럼 표준화돼 가지고 가격으로 원가로서 경쟁자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그 특허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쪽에서 또 절대 강자를 굳이 이제 또 어쨌든 배제하고 한국 기업을 선택해야 할 이유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중국 회사들도 비메모리 쪽은 되게 잘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번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기대감보다는 그래요? 정부의 의지와 그다음에 삼성의 의지가 네. 좀 결합됐을 때 좀 더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기대감을 가져야지 이게 뭐 갑자기 없었던 거를 이제부터 하면 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사실 그 돈 많이 벌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PC하고 서버 CPU는 절대 강자가 인텔이라는 강한 회사가 있고 그 네네. X86 쪽의 아크텍트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AMD가 일부 있긴 하지만 네네. 그의 2등도 그렇게 헤매는 상황에서 누가 신규로 들어가서 한다. 그거는 네. 불가능에 결국 가깝다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쪽을 또 강화- AP는 뭐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있죠. 퀄컴부터 해서 뭐 중국의 우리 하이실리콘이라고 네네. 하웨이 자회사도 네. 있고 뭐 샤오미의 자회사도 있고 리드코어라고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는 이제 전체 메모리 반도체 기준까지 다 포함했을 때 한 8%고 아마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만 네네. 하면 한 뭐 20% 정도 되는데 거기는 뭐 절대 강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요걸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네네. 물론 바운드리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네. 메모리에서 공정을 되게 잘하고 있기 잘하니까요. 때문에 네. 바운드리 공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좀 더 MS를 생각보다 빨리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영역에서 뭐 기존에도 우리가 잘하는 분야도 있고 근데 네네. 새로운 분야에서 이번에 뭐 1000명 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MS가 올라가고 그것 네. 저는 상당히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워낙 그 기업을 오랫동안 보셨으니까 기업을 예.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보셨을 그러니까 생각을 하셨을 때는 그러면 그 비메모리 쪽으로 어떤 식으로 돈 벌 거라고 미래의 그 청사진을 갖고 있을까요? 거기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은 방법은 M&A를 통해서 네네. 아예 그냥 뭐 진입 자체가 좀 많이 차단돼 있는 뭐 파워트레인 쪽이든 이런 네네. 쪽은 자동차 반도체 회사 하나 인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삼성이 잘하는 예를 들어서 뭐 AP라 이런 거를 자동차용 AP 네네. 쪽을 접목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를 보면 센싱을 하고 그다음에 띵크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액트를 하는 이 세 네. 가지인데 우리가 잘하는 건 띵크 말고는 없어요. 네. AP 말고는 없는 거죠. 결국 액트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센싱까지 가는 그런 전략을 예를 들어서 펼치거나 아니면 좀 시간 걸리더라도 네. 미래에 이제 드라이브가 될 수 있는 로봇이든 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뭔가 특화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뭐 우리가 지금 투자한다고 공장 짓는다고 매출 절대 안 납니다. 아, 자 그렇다면은 요즘에 그 네. 사실 저희가 바로 직전 코너에서도 그 뭐 5G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 메모리 예. 관련주, 예.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이 그 소개를 해드렸고 거기에 따른 수익도 예. 많이 얻긴 했거든요. 예. 그럼 그러니까 관련주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냉정하게 기업별로 봐야 됩니다. 특히 실적 없이 테마로 올랐거나 이번에 모멘텀 올랐다면 저는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고요. 분명히 또 이 시기가 지나면 네. 실적 안 나오면 주가는 또 분명히 원위치 될 가능성이 크기 네네.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 진짜 같아요. 냉정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LG전자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사실 그 가전 부문에서 LG전자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 공공연한 사실이고 거기다가 반면에 이제 모바일 쪽에서는 또 13분기 연속 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와중에 공장은 베트남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예. 인건비 좀 절감하고 비용을 좀 절감하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자, LG전자에 대한 뷰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가전 잘하고 비용을 절감하게 되면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요. LG전자 가전은 이제 LG전자 펀더멘털 지탱하는 가장 큰 원인이고요. 네. LG전자 주가가 최소한 뭐 7만 원 이하로 안 갈 수 있는 네. 강력한 펀더멘털이 이제 생활 가전에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LG전자가 또 새로운 성장 등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어쨌든 뭐 올레드 TV나 이런 쪽 네. TV 쪽에서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는 어쨌든 가격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TV 쪽에서 마진은 나오기는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골칫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기대가 있는 두 사업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비클 솔루션 사업부입니다. 자동차 부품인데 생각보다 또 완성차 회사들 또 전방 거래선 LG전자의 거래선 뭐 대표적으로 뭐 GM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조정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하고도 있지만 또 뭐 일부 그쵸.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에 대해서는 좀 구조조정도 있으니까 또 뭐 여러 가지로 좀 영향이 있을 거고요. 물론 LG전자가 지향하는 건 전기차 쪽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뭐 인포테인먼트 쪽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MC는 정말 뭐 잘 어쨌든 좀 더 클린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평택 공장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지만 뭐 삼성만은 보더라도 뭐 전체 생산의 50% 베트남에서 하고 있고 구미 공장 비중은 거의 1% 이하입니다. 근데 LG는 여전히 두 자릿수를 비중을 평택에서 가져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여러 가지로 좀 늦었던 측면이 있을 거예요. 좀 더 빨리 액션을 취하는 게 맞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간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또 흑자 전환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적자폭 축소에는 좀 기여를 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또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제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상당히 그 옛날의 규모로 돌아가기에는 큰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LG전자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여전히 베트남에 이전하더라도 좀 낮추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갤럭시 폴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출시가 좀 연기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관련주들도 좀 주가 움직임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젠간 출시한다는 기대감이 또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비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폴드 어쨌든 뭐 삼성이 지향하는 인폴딩 방식이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방향성인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을 거고 다만 이제 뭐 올해 나올 제품이 엄청난 뭐 설령 그 제품이 완성도가 높았더라도 판매량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캐파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왜 첫 번째 테스트가 되냐에 대한 그 소비자의 심리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완성도 있는 제품은 2년 뒤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년 뒤를 보고 폴드 관련된 부품 회사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국내 IT 산업들 좀 제대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